네, 민주통합당 한정혜입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차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이 많으신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 중에 15페이지에 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차별 해소 부분인데요.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한다. 이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왜 원칙적이란 말이 들어가죠?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한다고 판단된 그 순간 무기계약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죠? 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부문에 아니 공공부문 민간이고 할 거 없이 상시 업무이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법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건 상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 상시 업무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은 정규직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라는 건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왜 정규직으로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는 아마 전환이 아니 왜 무조건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까? 법상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이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법상. 그 분류가 이제 지금 그 업무하고 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에 이제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있는데요. 큰 틀로서 아마 보면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업무가 맞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는데 그 개인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개인이 잠시만요. 네. 자,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다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붙여서 자꾸 빠져나갈 그 구멍을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노동부 자체가 법을 각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노동부는 이러한 면에서는 좀 단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나오고 나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 인사노무 관리에 따르면 각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노무 관리에 따르면 무기계약 근로자는 예산 감축 및 직제 개편, 근무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을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일반 노동자들은 예산이 감축되거나 직제가 개편되거나 업무가 바뀌거나 근무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을 경우에 공무원 직위에서 해지됩니까? 정규직들은 해지됩니까? 해지되지 않죠. 일단 무기계약이 아니라 정규직이죠. 정규직화가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가 없어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업무를 찾아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재배치를 해주고 전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무기계약 또 정규직과 똑같이 직무교육을 받아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이 정규직으로 관리되는 것이지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별종의 하나의 직종을 잊지도 아니하는 직렬을 하나 만들어서 전혀 인사관리, 흔히 말해서 교육훈련도 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지금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 관리 지침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기관의 지침입니다. 노동부가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들에서 원칙적이지 않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을 그때그때 본인들의 그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노동부가 이런 식으로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끔 공공기관들의 정부 부처들에게 좀 압력을 가해 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도? 네, 전반적으로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정원과 예산이 허락되는 한 무급계약직도 장기적으로 이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예산으로 자꾸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원과 예산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네. 또 하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여전히 자율적인 재해 예방, 지원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큰 사고가 난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2002년 점검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가 났었던 사업장들, 삼성전자, 대림산업, SK하이닉스, LG화학, LG실트론, 이거 다 아마 자율관리 대상 사업장이었을 겁니다. 한 2년 전인가요? 그 수습 학생들에 대해서 장시간 근로를 시키다가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했던 기아자동차 역시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받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산재의 수준 자체가 산재사고 또는 사망 만인율의 수준이 과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자율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을 자율안전관리 수준에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망 만인율의 수준이 낮은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자율안전관리를 맡기니까 실제로 대기업들은 실제 유해 위험한 작업은 다 하도급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인지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노동부는 이걸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율안전관리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근로감독관이 수십 명이 들어가가지고 근로감독을 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해서 1000건 이상이 되는 지적 건수를 마련해내는데요. 이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망 만인율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자율안전관리라고 하는 체제는 유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중대 재해들이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일단 그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 단지라든지 그 공장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인력이 가능한 책임 전담제들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여수라든지 이런데서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노동시장 환경이 변하는데 산업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는 옛날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도국하고 그다음에 하청 업체 간의 어떤 산업안전보건 의무 관계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또 안전조치 강화 등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